굿모닝. 와, 지금이 딱 이 시간이에요.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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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밤. 오성식의 굿모닝 팝스. 빰빠밤빠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막 6시입니다. 예, 집에서 5시 50분쯤 나왔거든요. 오늘은 36년간 방송되었던 굿모닝 팝스가 2024년 6월 30일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폐지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굿모닝 팝스 폐지 소식을 듣고 그냥 아쉬움에 또 한두 마디 한번 거들어 보겠습니다. 네. 굿모닝 팝스가 왜 36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데, 그죠?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데, 이 36년이라고 하는 역사물인데, 어떻게 보면 왜 이 굿모닝 팝스가 그 긴 시간 동안 방송을 해왔는데 이렇게 그냥 폐지를 결정하게 되었을까? 예. 겉으로의 얘기는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일찍 접했습니다. 조금 일찍 접했는데 그냥 흔히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로는 제작비에 대한 부담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굿모닝 팝스는 이제 방송국에서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은 두 부류가 있죠. 한 부류는 방송국에서 월급을 주는 아나운서들. 이 아나운서들은 어차피 정년이 정해져 있잖아요. 정년이 정해져 있고 일을 하든 안 하든 그 월급을 정년된까지는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방송국의 정식 직원인 아나운서가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이제 또 한 경우는 굿모닝 팝스처럼 어떤 이런 그 전문 지식을 가진 그런 누군가가 진행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내부의 직원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외부의 전문가를 이렇게 모셔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죠. 외부 진행자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고, 프리랜서 진행자가 이제 프로그램을 맡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내부에서도 진행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돈이 더 드는 게 맞죠. 그리고 또 굿모닝 팝스 작가는 또 영어를 이해하는 조금 전문 작가죠, 그죠? 그런 그 영어 전문 작가가 1시간짜리 프로그램에 2명이나 붙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시간짜리 프로그램을 보통 뭐 일반적으로는 PD 1명, 그 다음에 진행자 1명, 작가 1명, 뭐 요 정도 3명이 1시간짜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굿모닝 팝스 같은 경우는 PD 1명에 작가 2명, 그리고 진행자, 보조 MC가 또 외국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5명이 그것도 전부 다 PD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4명이 전부 외부에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이제 새벽 6시가 프라임 타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즘 라디오를 막 그 시간에 맞춰놓고 듣지 않죠, 예전처럼. 예전처럼. 왜냐하면 뭐 다시 듣기도 가능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 굿모닝 팝스는 영어 프로그램이다, 영어를 듣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근데 뭐 영어 공부하려면 굿모닝 팝스 말고도 많잖아요. 많잖아. 그 다음에 뭐 또 음악을 듣기 위한 프로다, 그럼 뭐 라디오 안 들어도 음악 들을 수 있는 뭐 유튜브를 비롯해서 뭐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로 라디오는 어떨 때 듣는다? 그냥 차에서 듣는다. 차에서 그냥 가기 심심하니까 차에서 듣고, 뭐 교통방송이나
이런 그 새벽 시간대 이런 때는 운전하고 가면서 또 뭐 급히 전달되는 뭐 교통사고 소식이라든가 길이 막힌다, 그다음 뭐 뉴스 속보 뭐 이런 것도 함께 들을 수 있는 뭐 그런 거. 다시 얘기해서 요즘은 워낙 매체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예전처럼 라디오에 목을 메고, 우리 옛날에 굿모닝 팝스 들었을 때는 굿모닝 팝스가 재방송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시 듣기가 있었던 시절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분 지금도 쌍문동에서 사업 잘하고 계시나 모르겠네. 이석구 청취자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쌍문동 정류장 앞에서 키오스크, 이런 박스 안에 들어가서 뭐 물건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녹음기를 놔두고 매일 걸 녹음을 하셔가지고, 혹시 방송을 못 듣는 분이 이렇게 주문을 하시면 그냥 원가만 받고,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한 게 아니었죠. 자원봉사였죠. 그래서 뭐 한 달치 뭐 테이프를 녹음해서 우송해주고 그런 일을 하셨던 분도 계셨습니다. 그만큼 매체 환경이 요즘하고는 다르니까, 그죠? 그랬던 시절. 지금은 뭐 워낙 매체도 많고, 그래서 돈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많이 들고, 그러니까 굿모닝 팝스가 청취자가 절대 다수가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에 비해서 많은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주로 라디오를 차에서 듣는다고 치면 새벽 6시부터 운전하는 사람의 수가 7시나 8시 아침 그 시간대보다는 확실히 적잖아요. 너무 이른 새벽이잖아요. 그죠? 지금 뭐 산에 와도 뭐 사람이 별로 없는데, 뭐 새벽 6시라 좀 이제 7시 8시 되면 조금씩 더 많아지겠죠. 자, 결론은 환경의 변화, 그러니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예전보다는 훨씬 좋아졌고, 그 다음에 뭐 아침에 라디오를 들으면서 그걸 하는데, 뭐 하여간 근데 비용은 급여도 옛날보다 되게 많이 올랐대. 저는요, 전에 라디오 방송 1시간 진행하면서 진행료를 마지막 번에 받은 게 한 300만 원 받았을 겁니다. 한 달에 300만 원.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원 꼴이죠. 그죠? MC료를 10만 원씩 갖고 한 300만 원을 받았다고요. 요즘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뭐 유재석이나 이런 유명한 사람들 1시간, 그러니까 2시간, 한두 시간짜리 거기에 1회 출연료가 제가 알기로 1000만 원 훨씬 더 될걸? 1회 회당 출연료가 1000만 원이 더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무시하죠. 그 뭐 드라마, 유명한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그 탤런트들은 그 1회라고 해봐야 뭐 60분짜리는 아니잖아요. 보통 한 30분 정도 하나 드라마가. 그런 1회 드라마 출연료가 많게는 뭐 억대에 가깝다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라디오 출연자의 그 출연료하고 텔레비전 출연자의 출연료는 상당한 차이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지금은 회당 10만 원은 더 줄 거야. 10만 원은 더 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어쨌든 외국인 출연자가 있고,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이제 외국인 출연자 몫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이제 굿모닝 팝스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 월간 굿모닝 팝스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책에 대해서 저는 인세를 10%를 받았거든요. 인세 10%. 인세 10%면은 그 당시에 책이 처음엔 2,000원이었고 마지막에는 한 6,000원 했나? 잘 기억이 안 난다. 뭐 그냥 5,000원이라고 생각합시다. 5,000원이라고 해도
책 한 권당 10%를 받았으면 500원을 저한테 줬잖아요. 그러면은 500원에 24만 권을 팔았으니까 그럼 얼마예요? 1억이 더 되지. 20만 권이면 1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 출연료는 한 달에 300만 원을 받았지만 책을 써서 나오는 인세는 매달 1억 이상을 받았습니다. 어마무시하죠, 그죠? 근데 그 돈을 가지고 그게 다 제 돈이냐? 그건 아니죠. 제가 할 때는 이 오성식 개인 출연자인 것 같지만 제가 군대를 갖고 있었죠. 저를 보좌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오성식 영어 연구원이 만들어집니다. 굿모닝 팝스 때문에. 그러니까 오성식 영어 연구원들은 뭐를 하냐면은 그때 많게는 한 8명 정도 있었고요. 처음에는 뭐 한두 명에서 시작하다가 나중에 막 8명까지 이제 늘어납니다. 그래서 파트별로 어떤 사람은 팝송에 대한 번역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직원도 있었고, 어떤 직원은 이럴 땐 영어로 원고를 써주는 직원도 있었고, 또 어떤 직원은 영화 대본을 써가지고 하루에 2마디 표현을 정리하는 직원도 있었고, 또 어떤 직원은 뭐 청취자들이 질문하는 영어 표현 그것에 대해서 답을 써주는 그런 직원도 있었고, 이 직원마다, 그리고 어떤 직원은 거기에 싱얼롱 팝스 이런 거 할 때 음악을 개발해서 그 녹음을 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해주는 직원도 있었고, 그 다음에 편지 사연을 분류해주는 직원도 있었고, 그러니까 직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그래 짱짱하게 그 처음에 굿모닝 팝스 책을 창간호에서부터 한 10번, 10회분, 그때는 2달에 한 권씩이 나왔죠. 처음에는. 그런 1호서부터 창간호서부터 10호까지 정도는 저 혼자 다 썼습니다. 책 한 권을 통째로 제가 혼자 다 썼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전부 다 저희 직원이 썼죠. 제가 쓴 게 아니고. 그래서 그 1억에 가까운 돈을 가지고 이제 우리 회사를 운영했던 겁니다. 그래서 굿모닝 팝스에 들어가는 많은 뭐 팝스 잉글리시, 이럴 땐 영어로, 뭐 영화로 배우는 표현 등등, 이런 등등을 좀 더 효율적으로 녹음을 하기 위해서 스튜디오도 만들죠. 그래서 개인 스튜디오도 그때 갖게 된 겁니다. 제가 뭐 음악하는 사람도 아니고 개인 스튜디오를 차려서 이제 거기서 만든 거를 굿모닝 팝스 KBS 방송국에서 음악만 집어넣어 가지고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그냥 개인이 시작을 했던 그런 프로그램인데 나중에는 거의 기업화가 됐죠. 아주 조직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대한 그런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GMP 동아리, 굿모닝 팝스 동아리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런 굿모닝 팝스 동아리들이 또 알아서 이렇게 발전을 하는, 그랬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그러니까 KBS 쪽에서 봤을 때는 비용이 들기는 했지만 비용 든 거 이상으로의 결과물이 있었죠. 다시 얘기해서 청취율이 그 시간대 청취율이 60%에서 65%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야? 그 시간대에 100명이 라디오를 듣고 있으면 그 중에 60명에서 65명 정도가 굿모닝 팝스를 듣고 있다. 전국적으로. 이건 뭐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이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학교에서 여름방학 숙제로 굿모닝 팝스에서 2가지 표현을 알려주는데 그거 매일 일기장에다가 적어오기. 그게 이제 방학 숙제로 그런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대단했던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오성식의 굿모닝 팝스 했던 때가 가장 피크였던 시절이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일단은 규모 자체가 어마무시했습니다. 당시에 그 라디오 프로그램 하나를 제작하기 위해서 그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됐는데, 그 많은 인력이 투입된 거가 KBS 돈으로 투입된 게 아니라 사실은 저 개인이 그런 그 조직을 하나, 굿모닝 팝스를 지원하는 개인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이 프로그램을 서포트를 했던, 그래서 작은 방송국이 하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스튜디오가 있었던 거죠. 굿모닝 팝스를 위한 개인 스튜디오.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정성을 쏟고 그리고 오성식은 굿모닝 팝스, 굿모닝 팝스는 오성식 할 정도로 제 삶의 아이콘이 되었던 저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굿모닝 팝스 책도 여전히 나오기는 하는데 그만큼 팔리지 않고, 그것도 꼭 뭐 제가 잘나서라기보다 이제 옛날만큼 또 책도 안 보잖아요. 그죠? 그런 이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 어찌 되었던 간에 제작비는 방송국 측에서 봤을 때는 제작비가 꽤 들어가는데 여전히 그런데 그것만큼의 아웃풋, 뭐 청취율이 어마무시하게 높다거나 아니면은 뭐 책이 어마어마하게 팔려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뭐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더 열심히 제작하는 데 쓸 수 있다거나 이런 환경이 안 되니까 결국 버티다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그런 걸로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마디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는 이제 굿모닝 팝스가 종영된다고 했을 때,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그랬을 때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일찍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그만두게 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역시 제작비 문제가 제일 컸다. 그렇죠. 요즘 워낙 매체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유튜브를 더 많이 보잖아요. 요즘 유튜브 막 조회수 100만 조회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튜브의 전파력이 방송국의 전파력보다 훨씬 세죠. FM 방송국의 전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 뭐 서울 같으면 남산, 송신탑 이런 데서 쏴주는 전파. 근데 KBS라고 해서 뭐 도서, 상강 곳곳에 다 이 전파력이 미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뭐 KBS나 MBC 이런 데는 그래도 전국 규모의 그 중간중간 방송국 기지가 있잖아요. KBS 강릉방송, KBS 포항방송, KBS 부산방송 이렇게 전국에 뭐 40몇 개 될 겁니다. KBS 같은 경우는 몇 개 있고, 그렇지만 이제 작은 방송국 같은 경우는 뭐 전국 방송이라고 그래도 그런 그 기지가, 거점 기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KBS라 해도 난청 지역이 있거든요. 반면에 요즘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전국에 아니라 전 세계 어딜 가도, 그죠? 와이파이만 되면은 와이파이 아니라 뭐 LTE가 됐든 5G가 됐든 뭐가 통신망만 뚫려 있으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깨끗하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이 대한민국의 어떤 방송국 채널보다 일단은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깨끗한 음질 뿐만 아니라 화면, 화질까지 이렇게 접할 수 있는 방송국이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쫓아갈 수가 없어. FM의 수신력이 이렇게 유튜브의 수신력보다 좋을 수가 없다고요. 불가능해. 그러니까 실제로 막 유튜브가 막 100만 조회 많이 나오고 10만 조회 넘는 것들은 많이 있잖아요. 근데요, 의외로 라디오 방송이 100만 명 듣지 않습니다. 100만 명 무슨 100만 명. 10만 명이 라디오 듣기도 아침 6시 시간대 그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워낙 요즘은 매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들으려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약간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부인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 굿모닝 팝스는 오성식의 굿모닝 팝스 할 때가 가장 핫했죠. 그죠? 근데 그 이유가 뭐라 그러세요?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세요? 왜 오성식의 굿모닝 팝스, 그 뒤에도 많은 진행자가 나왔지만은 오성식의 굿모닝 팝스를 능가하는 청취율과 책 판매량을 가졌던 진행자는 없었거든요. 그 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알고 있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굿모닝 팝스는 있잖아요. 여러분, 굿모닝 팝스는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여러분은 왜 굿모닝 팝스를 그렇게 열심히 새벽부터 일어나서 들으셨습니까? 굿모닝 팝스를 듣고 나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아마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굿모닝 팝스를 들으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 텐데,
굿모닝 팝스를 이렇게 듣고 나면 지금 남아있는 이미지가 뭡니까? 아니요, 더 나가서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성식의 아침 방송 저하고 이렇게 바보처럼 좀 가위바위보 이것 때가면서 왜 저하고 이 시간을 함께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함께 하십니까? 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알지요. 예. 굿모닝 팝스는 있잖아요. 굿모닝 팝스는 제가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영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제가 굿모닝 팝스를 제작할 때 굿모닝 팝스는 영어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게 아니라고요. 예? 영어를 빙자한, 그러니까 영어 방송입니다. 영어 방송입니다. 하면 영어 방송인지 알고 들어오죠. 근데 실제로 제가 추구하는 것은 오늘 내가 영어 몇 마디 꼭 더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였냐? 영어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법을 저는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행복을 파는 방송국이었지 영어를 파는 방송국이 아니었다고. 오늘의 영어 두 마디, 그것 때문에 영어 그 굿모닝 팝스를 제가 했던 건 아니고,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오늘도 정말 행복하셔야 합니다.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굿모닝 팝스를 했던 거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하루 두 마디 가르치기는 했지만, 그거는 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영어를 한두 마디라도 배우고 있다라는 그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제가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남들 다 자고 있는 시간에 여러분은 지금 일어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플러스 영어 공부까지 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의 두 마디 한번 해볼까요? 이거 했잖아, 이거. 그러니까 굿모닝 팝스를 듣고 있으면 왠지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된 것 같아. 왠지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내가 굿모닝 팝스를 듣고 있다,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 너무 훌륭한 것 같아. 그리고 저는 영어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어려운 환경에서, 힘든 환경에서 그거를 극복하고 일어선 청취자들의 사연이었습니다. 그것을 저는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연을 하나하나 읽어주면서 나도 할 수 있다, 내가 이뤄냈다, 이런 기쁨을, 이런 성취감을, 행복감을 갖게 해주기 위함이었죠. 꿈을 키워주기 위한 방송. 나도 나중에 미래에는 저렇게 돼봐야지. 제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굿모닝 팝스를 했던 겁니다. 그런 거였죠. 그런데 저 이후에 많은 진행자들은 대부분이 열심히 영어를 가르쳤어요. 그게 포인트가 달랐던 겁니다. 저는 영어를 빙자해서 다른 거를 가르쳤고, 그 다른 게 뭐예요? 행복하게 사는 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자신감을 갖게 하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힘들지만 그래도 기뻐. 이게 어디야? 새벽에 나는 일어났어. 이런 거. 이런 거를 저는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굿모닝 팝스를 했던 거고, 영어는 약을 팔기 위한 원숭이. 그 약장수들이 옛날에 길거리에서 약 팔 때 원숭이 데리고 와서 막 쇼하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그 원숭이 보는 재미에 와서 이거 보잖아. 근데 실제로는 뭐 한다? 나중에 약을 팔잖아. 저에게 굿모닝 팝스에서는요, 영어는요, 원숭이였습니다. 원숭이. 이 원숭이로 재주를 부리고, 팝송으로 막 이렇게 재주를 부리고, 그 실질적으로 뭘 팔았다? 약을 팔기 위한데 그 약은 뭐다? 행복이다, 행복. 행복. 그 다음에 자신감, 이런 거였다. 그게 이제 다른 진행자들하고의 차이입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굿모닝 팝스는 전문 영어 채널이 아니잖아요. KBS EFM 자체가 음악 채널이지 영어 채널이 아니잖아요. 그건 EBS에서 할 일이지. 저는 영어가 재밌고 누구나 영어를 접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이런 자신감까지만 심어주면 나머지는 본인이 하는 거지. 다른 방법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당시에 잘 나가던 굿모닝 팝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니까 되게 아쉽긴 하네요. 예. 많은 분들이 그런 저에게 부탁을 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도 굿모닝 팝스 하면 오성식 선생님인데 오쌤이 다시 한번 가서 마지막 피날레를 불꽃을 한번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요. 이제는 그 시절로 돌아가기가 제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당시에 피크였을 때를 경험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가갖고 옛날처럼 부활하기는 여러 가지 모기가 막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될 거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어야지 됩니다. 제가 지금 한국, 캐나다, 미국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유학 사업도 하고 여기저기서 살고 있잖아요. 지방 출장도 많이 다니고. 근데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저로 인해서 하나의 직업이 만들어지고 또 이것도 벌써 17년 동안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동시에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동시에 하는 건 불가능해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던 일을 멈출 수는 없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참 이 방송 종사자들이 정말 저는 존경스러운 사람들이다. 왜냐하면은 딱 그 시간엔 거기 가 있어야지 되고 묶이잖아요. 시간에 굉장히 노예처럼 살잖아요, 방송 진행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는 제가 감당하기가 힘들다. 다 그 시간에 거기 하는 어떤 그 사회적 책임감.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도 막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안 하잖아요. 왜? 이제는 그런 속박이 제가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거는 저도 여러분이 아쉬운 것만큼 저도 아쉬움 속에서 그냥 하나의 역사물로 이제 남겨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굿모닝 팝스가 이제 끝나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한 가지의 교훈이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시던 간에, 여러분이 커피점을 운영하시던 음식점을 운영하시던 아니면 무엇을 운영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이거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요, 굿모닝 팝스가 외형적으로는 그 영어 방송이지만 그 영어만을 가르치기 위한 방송은 분명히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까지 모든 굿모닝 팝스 진행자를 통틀어서 영어를 제일 못하는 사람이 오성식이었을 겁니다. 아니, 분명히 그건 맞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방송에서 오성식이라는 사람이 가장 그 청취율도 높았고 책 판매량이라 여러 가지가 탑이었던 이유는 영어 방송이지만 영어를 꼭 가르치기 위한 게 아니라 다른 것들로 저는 승부를 봤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뭐냐? 그게 행복 추구. 제가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커피 전문점을 한다 해서 커피숍을 한다 해서 하루 종일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걸 연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커피숍을 갔을 때 그 맛있는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커피숍을 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개개인별로 생각할 때 이 맛있는 커피라고 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스타벅스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가장 많이 모이는 이유는, 일단은 스타벅스가 세계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는 커피숍이고, 그 다음에 분위기라든가 뭔가 거기에 가면 제일 내가 맛있는 커피, 멋진 커피를 먹고 있다라는 그냥 착각 속에 빠지는 거죠. 그죠? 우리가 어떤 음식점에 가서 이 음식이 맛있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음식 자체가 진짜 맛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또한 주관적이기 때문에 거기 어떤 유명인이 왔다 갔다라는 그 사인을 본다거나, 목이 진짜 많습니다. 막 사인이 걸려져 있고, 그냥 대통령이 왔다 갔고, 막 줄을 서 있고 사람들이, 그럼 왠지 나도 거기에 동참해야 될 것 같고, 내 돈 주고 내가 먹으면서도 거기서 한 끼 먹는 걸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남들 다 맛있다 그러는데 나 혼자 맛없다 그러면 꼭 바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거기다 맞추는 거죠. 맛있는 거에 내가 맞추고 나도 그냥 맛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서 꼭 여러분이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결국 사람은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먹는 것도 그렇고 입는 것도 그렇고 이런 거란 말이야. 내가 옷가게를 한다.
그리고 우리 옷이 잘 팔리기를 원하신다면 옷 자체가 너무너무 예뻐서 그 집을 꼭 가는 건 아니다. 이 옷이 예쁘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능력도 그 주인에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를 잘 해놓고, 그 다음에 그 파는 손님이 굉장히 세련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그 옷을 사러 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야, 이 옷은 예뻐야만 하고 나는 사야만 한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것이다. 매우 주관적인 것이다, 인생은. 그런 점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 놓고 인상 팍팍 쓰고 어서 오세요 라고 해갖고 그 커피가 절대 맛있을 수 없다.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자, 오늘 정말 내가 많이 아쉬웠나 보다. 30분 이상을 떠들었네. 역사 속의 굿모닝 팝스를 보내면서 참 36살이면 사람 나이 치고도 굉장히 많은 나이인데 라디오 프로그램 36년 되기 쉽지 않은데 안타깝긴 합니다. 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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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모기가 너무 많아. 와, 어휴.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